안녕하십니까. NCS 수리영역 김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기출유형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수리유형 대표 문제를 통해서 수리능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능력은 보시면은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 시간 내에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출제 경향을 보시면 기초연산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으로 해서 도표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면 분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기초연산 수출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초연산에 관한 문제 중에서는 보시면 수출이나 그리고 확률 통계 부분이나 아니면은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규칙에 따라서 수를 나열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수를 고르면 해가지고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1, 2, 4분의 7, 4분의 5, 16분의 13 하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이 수출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규칙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내에 그 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4, 7, 그 다음에 4분의 7, 4분의 5, 16분의 13인데 보시면 크게 딱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런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은데 분수 같은 경우에는 약분을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분하기 전에 숫자도 아마 예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분의 7이 나와 있는데 16분의 1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4분의 5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0으로 이렇게 한 번 더 2씩 곱해서 8분의 10으로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분모에서 4, 8, 16이 되는 거고 분자에서 7, 10, 13이 된다는 거. 규칙이 약간 조금 더 아까보다는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분모 같은 경우에는 2씩 곱해줬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씩 곱해줬다고 한다고 하면 2를 곱해서 4가 되는 수가 2분의 2고 분자를 보니까 7, 10, 1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씩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3만큼 작아준 거 4, 2분의 4, 2가 맞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분의 1이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분모는 1, 2, 4, 8, 16 이 식이 곱해지는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1, 4, 7, 10, 13 3식이 더해지는 거니까 똑같은 규칙으로 해서 16분의 13 같은 경우에는 2를 곱하면 32가 되는 거고 그래서 32분의 그 다음에 지금 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3식을 더해주고 있으니까 16이 되더라. 그래서 32분의 16을 바로 찾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분의 16 같은 경우에는 약분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서 이거는 뭐 2로 약분을 해서 16분의 8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4로 약분을 해서 8분의 4가 나오고 결국에는 2분의 1이 되는 숫자가 나와도 나머지 숫자가 나와도 찾아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지만 규칙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분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규칙이 있기 마련이니까 규칙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고 1이 있고 5분의 8이 있고 3분의 8이 있더라. 이 다음에 나올 숫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규칙이 잘 안 보이죠, 여기서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이 커졌고,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갈 때 분모가 2가 커졌더라. 그러면 얘도 분모를 4라고 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3분의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6분의 16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모는 1씩이 커지는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니까 1, 2, 그러면 1이 되려면 여기는 4분의 4가 돼야죠. 4, 8, 16이더라. 분자는 계속 얼마를 곱했더라. 이 식을 곱했더라. 그런 규칙을 찾아주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빨리 수출이 문제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실게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초연산에서 보시면 방정식, 부등식 활용이나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도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정확한 답인지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느 기업에서 구제품과 신제품 두 가지의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기를 생산하는데 작년 구제품과 신제품의 총 생산량은 A개이고 올해 총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B개가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 구제품의 생산량은 X% 감소했고 신제품의 생산량은 Y% 증가했다고 할 때 작년 구제품의 생산량은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문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에 얼마 이렇게 생산량이 숫자로 딱 주어졌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생산량, 그 다음에 증가한 생산량, 그 다음에 퍼센트도 다 X, Y, A, B 문자로 나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유의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다른 미지수로 놓을 것인지 그거를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X, Y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X도 있고 Y가 있으니까 저는 작년에 구제품을 갖다가 A라고 놓고 신제품을 B라고 놓을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작년 총 생산량이 A개, 라지 A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스몰 a 더하기 스몰 b가 라지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총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B개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올해 총 생산량은 얼마냐면 작년에 비해서 B개가 증가한 거가 된 거예요. 근데 구 제품의 생산량은 X% 감소하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생산된 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100분의 X, A가 되는 거고 신제품 같은 경우는 Y%가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Y, B개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두 식으로 연립해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X%가 감소했다는 거는 전체 100%에서 그만큼을 뺀 비율을 곱해줘야 되니까 1 빼기 100분의 X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증가했다는 거는 작년에 생산한 것만큼을 생산한 다음에 Y%만큼 증가한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Y, B가 된다는 거. 이 점을 유념하시고 식을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구 제품의 생산량은 몇 개인가? 그럼 얘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지금 B를 소거해서 A만 남겨놓고 풀으란 얘기거든요. B를 소거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1이고 1 플러스 Y 100분의 Y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줘서 1 플러스 100분의 Y만큼을 더해줘서 두 식을 어떻게 해라 빼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자로 나와 있어서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 식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Y를 곱하면요. 1 플러스 100분의 Y A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 플러스 100분의 Y B가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100분의 Y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라? 빼줘라. 그러면 개수끼리 빼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100분의 X 마이너스 100분의 Y에 A가 남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B 빼기 1 플러스 100분의 Y A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을 갖다 정리해서 A만 남게 해줘라. 그러면 100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 A가 있고 여기를 정리해 주시면 A가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으니까 여기가 없어지고 남는 게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남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B 마이너스
100분의 AY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분의 100을 곱해줘라.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주시면 정답에서 지금 5번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지금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플러스로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립 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문자를 미지수로 놓고 풀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서 주의할 것은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방정식, 부등식 활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여기 퍼센트에서는 감소했다 그러면은 전체 1에서 그만큼을 뺀 거, 증가했다 하면은 1에다가 그만큼을 더한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 문제는 기초연산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방정식, 부등식의 그 활용해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그 공식들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속도에 관한 문제가 또 자주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도에 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하는 거, 예금에 관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리금 계산법 해가지고 정기예금 단리와 복리가 있고 정기적금 단리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은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계산하는 거에서 단리, 복리, 단리 이렇게 예금 문제, 복리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수와도 관계가 있어서 예금 문제, 복리를 계산하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를 먼저 보시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갑은 오늘 연이율 6.0%인 2년 만기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자, 여기서는 정기 예금이 아니라 정기 적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월 납입액은 50만 원이고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9.5%의 이자 소득세를 낸다. 자, 9.5%의 이자 소득세를 낸다고 했고요. 2년 만기 후에 갑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수령하게 될 금액을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수령하게 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원금에 대한 이 적금에 대한 이자가 합해진 금액에서 이자 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금 계산하고 뭐 소득세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정기 적금의 그 월 이율로 해서 연 이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거를 조금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원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납입액이 50만 원이라고 했어요. 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50만 원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월 납입액이니까 24개월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1200만 원이 나온다는 거는 금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하는데, 자, 이자 계산 같은 경우에는 요 계산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 금액에다가 12분의 연이율 곱하기 2분의 개월수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1 한 거 더하기 월 납입금 곱하기 개월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계산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계산은 이만큼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을 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개월수라고 했죠. 그래서 1년이니까 12분의 연이율을 찾아야 되는데 월 이율을 연이율로 찾으니까 연이율이 6.0%다. 6.0%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6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0.06이 되는 거죠. 곱하기 2분의 개월수에다가 개월수 플러스 1, 25를 곱한 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7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75만 원을
계산을 해주시고,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원금과 이자 합한 거에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자 소득세이기 때문에 얼마에서 75만 원에서 얼마를 9.5%를, 그럼 9.5%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9.5가 되니까 1000분의 95가 되더라. 그것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것도 67만 8,750원이 되니까 둘이 더한 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된다는 거, 그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예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근데 보통은 복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복리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의 기간 제곱분을 기간 제곱을 해주는 걸 제일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또 모르니까 정기 적금이나 이거는 단리예요. 단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이자 소득세만 계산을 하면 되겠더라. 그것만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금 계산하고 이자 계산하는데, 이자 계산할 때 정기적금의 단리 계산은 월 납입액에다가 12분의 연이율 곱하기 2분의 개월수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2를 한 것이 이자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에 대해서 9.5%의 이자 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둘이 더한 거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정식, 부등식 활용 중에서 이자 계산하고 원금 계산하는 적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같이 조금 공식을 기억해 주실 게 속도 계산 문제하고 농도 계산 문제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 그러니까 자료 해석을 하는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연결된 문제가 꼭 이렇게 같이 출제돼요. 그래서 표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문제에 맞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은 주요 통화금융과 관련된 지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주요 통화금융 지표 해서 쭉 나와 있어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나와 있고, 단위는 비율은 %고 10억 원의 단위가 있더라. 그랬을 때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해석하는 문제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해석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만 이렇게 용어가 비슷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예금은행 요구불 예금 회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예금은행 요구불 예금 회전율을 보시면 돼요. 예금은행 요구불 예금 회전율을 확인해 보시면 계속 하락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더라.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2014년 이후 예금은행 대출금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16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 2014년 이후니까 2014년 이후 예금은행 대출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여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수리형에게서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지, 어떤 거가 뭐 몇 배가 증가했느냐, 몇 배 미만이냐, 몇 퍼센트 미만이냐 이럴 때는 정확한 계산보다는 그 거기에 주어진 요건에 맞게 3배면 3배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2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증가한 데를 찾아라. 그 제일 많이 증가한 데를 찾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자릿수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기 앞에가 1이었는데 갑자기 3으로 나고 이러면은 그냥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딱 여기가 제일 많이 났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지 지금 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2014년에서 15억이 넘어가는 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1293771 1197900의 차이가 얼마냐. 그래서 보시면 17879 정도가 되는 거죠. 97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6년에서 1389465에서 빼기 1293771 보시면 95494만큼이고, 그 다음에 1460136에서 1389465를 빼줘봐라. 그러면 17607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014년에서 15년으로 넘어갈 때가 제일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보기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증가한 해는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2번까지 풀어서 지금 답이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는 계속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미 있는 계산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 의미 맞는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씩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덧셈 계산하는 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얼마만큼 크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대략적으로 놓고 계산하는 거를 보여드리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보실게요. 그럼 보기 3번 보시면 2013년과 비교해서 2017년 예금은행 총예금은 260조 원 이상 증가하였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볼 게 아니고 2013년하고 2017년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3년과 2017년의 예금은행 총예금이라고 했어요. 예금은행 총예금이니까 여기에서는 여기하고 여기만 확인을 해보면 된다. 여기에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그래서 2017년에서 2013년을 빼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차이를, 앞에 자리를 먼저 이렇게 봤을 때 딱 260조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 뒤에를, 여기까지가 똑같이 260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더라.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260조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3번 보기도 옳은 문장이 된다.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주어진 기간 동안 협의 통화 증감률과 광의 통화 증감률의 증감 방향이 같다. 증감 방향 묻는 문제도 가끔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협의 통화 증감률하고요. 협의 통화 증감률하고 광의 통화 증감률을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증가고 증가고 감소고 감소고, 여기도 증가 증가 감소 감소기가 되기 때문에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2014년과 15년의 은행 예금 회전율과 요구불 예금 회전율은 증감 방향이 다르다. 14년하고 15년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금은행 예금 회전율과 요구불 은행 요구불 회전, 그러니까 여기 예금은행 예금 회전율과 요구불 예금 회전율을 보랬는데 14년하고 15년의 증감 방향을 보랬거든요.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증가했고 여기는 감소가 됐죠. 15년 같은 경우에도 증가했는데 감소가 됐으니까 반대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해석할 때 보기를 먼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클 때는 이게 의미 있는 계산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미 있는 계산일 때는 거기에 맞게 3배인지 뭐 5배가 넘는지 그런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은 5번 문제에서도 같은 표를 통해서 자료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료를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에 광의 통화가 증가한 비율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광의 통화가 증가한 비율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전년 대비 얼마만큼을 증가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2015년을 기준으로 하래요. 이거는 다 지금 전년 대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에는 몇 %가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활용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15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2015년을 갖다가 우리가 100이라고 볼게요. 뭐 아니면은 10이라고 보고 해도 되는데 이게 %이기 때문에 100이라고 놓고 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은 그 다른 기준들도 다 그만큼에 맞춰서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을 100이라고 뒀다고 하면은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7.3%가 증가한 거예요. 그 얘기는 7.3%니까 얘가 100이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7.3%를 더한 거, 107.3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그 107.3에 대해서 5.5%가 증가한 거니까 우리가 식으로 쓴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2015년을 100이라고 기준을 뒀다고 하면 2016년은 107.3이 되겠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07.3%에다가 아까 5.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55만큼을 곱한 것만큼이 이게 곱해진 것만큼이 비율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3.205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100을 기준했을 때 13.2%, 약 13.2%가 증가가 된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자료를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은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나머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유형에서 5문제 확인해 봤는데요. 기초수리 연산 부분하고 자료 해석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 조금 주어진 자료를 보고 연습하는 거를 많이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